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인간과 AI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AI의 패턴 인식 능력, 이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다차원적인 사고방식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간극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석 목표는요, AI의 현재 능력, 또 어떤 벽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인식 과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네,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내는 거죠. 맞아요. 아마 아하 하는 순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료들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AI, 특히 그 딥러닝 모델들이요. 아, 네.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통계적인 규칙성, 그러니까 패턴을 찾아내는데 엄청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죠. 패턴 매칭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한계점도 보여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 한 자료에 나온 GPT-3 사례인데요. 이게 토스터랑 연필 중에 뭐가 더 무겁냐고 물었더니 연필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허허, 연필이요. 네. 아니 이건 뭐 한 두세 살 아이도 알 법한 기본적인 물리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무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감각인데 근데 이걸 놓친다는 건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AI는 아직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상식이라고 부르는 걸 내재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식이요? 네. 통계적인 패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그런데 그 이면의 원인과 결과,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꽃병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진다거나 아, 네네. 혹은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던가 하는 그런 인과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 이런 거요. 네. 그걸 파악하는 능력은 아직 좀 부족해요. 단순히 정보들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다른 한계점들도 있었어요. 한번 학습하고 나면 모델이 딱 고정돼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 네. 지속적인 학습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언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나 숨겨진 맥락 같은 걸 파악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것들이 다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한계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죠. 반면에 인간의 인식은 훨씬 더 유연하고 다차원적이다. 이 점을 자료들이 강조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스무고개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저도 그거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관점에서 딱 막히면 바로 다른 관점으로 휙 전환해서 대상을 파악하려는 능력. 이게 바로 다관점 인식이라는 거죠. 스무고개 비유 정말 와닿더라고요. 단순히 주어진 패턴만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여러 각도에서 다시 정의하는 능력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AI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은 단순히 가장 확률 높은 패턴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아주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식을 확인하고 확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럴 것 같다가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패턴 매칭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메타인지 능력? 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말이에요. 이것도 인간 인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꼽혔어요. AI한테는 이게 아직 참 어려운 영역이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질문도 하고 더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현재 AI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나 멀티모달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던데요. 네, 확실히 정교해졌죠. 트랜스포머는 언어의 문맥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멀티모달 기술은 이미지나 텍스트처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같이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런 기술 덕분에 같은 차원, 그러니까 같은 층위의 정보를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졌어요. 하지만 자료들 지적처럼 여전히 좀 평면적인 인식에 가깝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평면적 인식이라면? 여러 다른 차원을 넘나들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 이런 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미래의 방향은 어떨까요? 여기서 인터랙티브 트리?
라는 개념이 되게 흥미롭게 제시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뭐랄까, 단순히 같은 평면에 있는 정보들만 연결하는 걸 넘어서요. 서로 다른 개념적 층위, 비유하자면 나무의 다른 가지들처럼 다른 차원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종합하는 그런 다차원적인 추론 방식을 지향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 연구되는 것 중에 계층적 보상 모델, HRM이라고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학습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그 사고의 나무, 트리 오브 토트처럼 여러 추론 경로를 막 탐색하는 접근법들.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차원적인 추론 능력을 키우려는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AI가 좀 더 인간처럼 깊이 생각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반영인데요. 단순히 패턴만 잘 찾는 걸 넘어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AI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의 결론과도 일치하고요. 앞으로 인간의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AI의 그 방대한 데이터 처리, 패턴 인식 능력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관건이 되겠네요. 네. 인터랙티브 트리 같은 개념들은 AI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보면 AI는 정말 강력한 패턴인식 도구지만 상식이나 인과관계 추론, 또 지속적인 학습 같은 부분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네. 반면에 인간은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또 자기 생각 과정을 돌아보는 그런 다차원적인 인식 능력을 지녔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AI가 점점 더 정교해져서 어쩌면 정말 다차원적인 추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도화된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또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